네, 오늘 취재후 시간 사회부 박희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TN 보도국 사회부 기자 박희재입니다. 한 개인이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해서 뭐 이렇게 무인 주차 시스템에 들어가고 또 나오고 이런 일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또 뭐 여러 국가 중요 시설도 요즘은 그런 시스템을 많이 쓰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빈틈이 있다라는 내용을 취재를 해주셨는데, 자, 뭐 앞서 제가 언급한 사례 처음에 어떻게 이제 알게 돼서 인지를 해서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건가요? 이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곳이 서울 강남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경찰 취재를 하는 과정에 경기 남부에 있는 한 지역에서 아파트에서 종이 번호판으로 무인 주차 시스템을 통과를 하면서 한 달 동안 이제 아파트 주차장을 몰래 이용을 하다가 적발된 건이 있었다,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 제가 CCTV 영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차량이 가짜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도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을 너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될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자, 사실 뭐 보도를 결정하게 된 이유, 이거 얘기하면서 꼭 언급을 해야 될 게 모방 범죄 우려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아주 신박한 방법이네,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주차 관제 시스템이 실제로 통과하는지 이런 것들을 단순히 통과하는 사례가 있었다까지만 보도를 할지, 아니면 다른 곳도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니까 똑같이 통하더라, 이렇게까지 보도를 할지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일단은 먼저 전문가 취재, 그리고 업체 취재, 그리고 이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정부 취재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보완책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보도를 하게 되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이런 어느 정도의 뭐 사인 이런 것도 보도 전에 미리 있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실익이 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해법이 없는 상태면 상세한 설명에 따른 모방 범죄가 더 걱정이 되겠지만, 해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도를 해서 사회적인 관심 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 처음에 일반 아파트 주차장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국가 중요 시설들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 봤고, 그게 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실제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쉽게 되겠다, 뭐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꼭 정부 청사를 출입한 건 아니지만 여러 관공서들 취재 차량 타고 출입하면서 비슷한 시스템들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설치된 업체와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업체들 관계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정부기관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납품이 되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너무 당연하듯이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때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시도를 했고, 결과적으로 아주 무사 통과가 가능했는데, 제가 리포트를 보고 뭐 영상을 보니까 이제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됐다 하니까 거기 보안 요원들이 찍지 마, 막 이러면서, 만약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가 공익 목적으로 그래도 하는데, 그리고 설명까지 지금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좀 취재하면서 어땠습니까?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저희가 뭐 경찰 출입하면서 취재는 해봤지만, 네.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상상은 해본 적은 많이 없어가지고 드문 그런지 경험이죠. 예.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범죄를 어쨌든 행하는 불법 출입을 건데, 했으니까. 그쵸?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법률적 자문도 혹시 받고 갔나요? 네, 법률적 자문도 많이 받아보고, 네. 그리고 위에 이제 저희 뭐 캡으로 계신 선배랑 충분히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요. 다행히도 취재는 잘 마무리됐지만 그 들어가기 전까지는 많은 걱정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박 기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올 때 그 직접 이제 핸드메이드죠. 수작업으로 만든 번호판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건 뭐 본인 작품인가요? 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왜냐면 가까이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그게 봤을 때 물론 손으로 만든 것 치고는 정교하지만 한 뭐 몇십 센치 앞에서 보면
단번에 이거 가짜구나를 알아볼 수 있는데 그걸로도 그러니까 출입이 다 가능했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직접 가져온 이런 번호판인데요. 여러 가지 사실 버전이 있어요. 저희가 세 번째 리포트에서 사실 소개가 됐는데 이거는 박스로 고정을 했지만 말 그대로 종이가 펄럭펄럭 코팅도 안 해서 네. 그게 그냥 붙이고 말 그대로 걸고 진입했는데 그것도 되더라고요. 자, 뭐 중요한 건 이제 재발 방지겠죠. 근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일단 결론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확실한 보안책은 있다고 전문가들은 다 설명을 합니다. RFID라고 저희가 보통 보면 버스 카드를 찍는 시스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이제 RFID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건 근거리고 원거리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군대에서 많이 쓰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 앞 유리창, 요즘 제가 헌병 장교를 나와서 그렇군요. 예. 근데 그때 RFID 출입 리더기 이런 거를 계속 네네네. 교환하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그 신분 확인을 거쳐서 네모난 걸 받으면 그 창문에 붙여서 지나가면 이제 인식이 되고 그러면 차 넘버 뜨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게 네, 맞습니다. 되죠. 그게 실제로도 그 공무원 그 관공서에서 그 요일제 차량 시행할 때 그 스티커를 주는데 그 스티커도 비슷한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스티커로 차량이 붙인 거지만 번호판에 그 시스템을 또 내장을 시켜두면 그게 이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번호판 처음에 용역 그 총괄하신 분은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보도에서 업체 쪽에서 그런 그 번호판의 그 홀로그램 부분을 마치 QR코드처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라고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업체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으면서 궁금한 게 만약에 홀로그램을 한다면 전국에 있는 번호판을 그럼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럼 전국에 있는 번호판을 다 홀로그램이 있는 번호판으로 바꾸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저희 최초에 그러니까 처음 보도를 할 때 말씀드렸던 아파트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을 입출입할 때 그 차량 번호판이 등록된 입주민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 입주민 같은 경우 주차장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그 이제 집에 있는데 왜 문자가 오는 거야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런 알림을 보고 이제 적발을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이런 방식으로도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번에 뭐 문제가 된 기관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이후에 어떤 피드백이 좀 유의미하게 있었나요? 네, 보도 이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제 설명 자료를 내고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는 제가 해당 출입 기자한테 전해드린 건데, 네. 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출입하는 출입증 같은 거를 이제 교부를 할 테니 당분간 입출입을 할 때 이런 출입증을 보여주셔야 한다, 이런 식의 그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출입 기자들한테. 뭐 아직 다 완료가 된 게 아니니까 이게 정말 실질적인 어떤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계속 보도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후속 보도 앞으로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일단 관련해서 추가 사건에 대한 제보가 온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완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 전문가분들도 있으셔서 가능하다면 보완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좀 관계 업체들 혹은 관계 기관들에서 조금 더 좀 주의 의식을 환기할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보도 그리고 앞으로 후속 보도 통해서 이런 범죄 악용 가능성까지 막을 수 있게 계속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